태령원님 그 오늘 테러 사건 당시에 영상을 좀 찍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러 사건 그 현장을 찍은 건 아닌데 이제 보시면 네. 1인 시위 주변을 좀 볼 수 자, 있겠네요. 보세요. 저 지금 보는데 저기 내란 종식 민주수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윤석열 극우 지지자들인데 네. 태극기 보이시죠?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경찰이 저게 1인 시위라서 제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의 기능으로서 국가적 손실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헤아려야. 그 다음 영상도 옆에서 하고 있는 1인 시위 영상도 제가 하나 그리고 또 저 갖고 우산이 왔거든요. 뭘 막을 수 있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 저 경찰들이 보세요.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장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안 쓰고 뭐 합니까? 부부젤라 불고 난리가 났네요. 헌법재판소 정문 5m 옆이에요. 네. 저 진짜 안까지 소리 다 들리죠. 그러니까 뭐 다 들리는 건 물론이거냐 방금 보셨지만 경찰은 1인 시위가 변형되어 있는 형태라서 자기들도 난감하다는 거예요. 네. 난 어디가 난감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게 어디가 1인 시위입니까? 그리고 저 천막은 제가 뭐 뒷사정을 들어보니까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치는데 비가 와서 네. 막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와서 아이고 비가 오는데 비라도 굳게 밤새만 있다가 아침에 철거한다고 하니 좀 봐줍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안부에 넘어가 놓고 그냥 저대로 굳혀놓고 베이스 캠프처럼 쓰면서 뭐 더불어공산당 북한 가라 지금 보시면 뭐 하여튼 저 앞에서 그 천막에 설치된 몇 개 된 거죠. 예, 뭐 네.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걸 1인 시위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이 어제 제가 밤에 잠깐 그 공직자들을 좀 만난 공무원 우리가 얘기한 늘공들을 좀 만났어요. 국장급들을. 네. 뭐 부처에 계신 분들인데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 사법적 탈옥을 하고 난 다음에 공직사회가 예전에 좀 긴장도 하고 본인들이 야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다시 예전의 상태로 막 돌아가면서 내부에서 그런 비판들을 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찰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 경찰분들 항상 뭐 힘든 일 하시는 건 아는데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추상목을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경찰도 모든 인사권을- 용산하고 네. 밀접한 사람들이 다 승진을 해버렸죠. 네. 그리고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건데, 네네. 근데 뭐 얼마 안 있으면은 네. 윤석열 파면 선고 나오면 많이 달라질 네. 겁니다. 자 어제 MBC에서 좀 충격적인 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오늘 상서특검법도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이 체포됐을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독려했다. 이런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는 관저 안에 머물며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을 같은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상부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가해를 가한 사람들이 왜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상당히 저거를?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네. 경호관들에게 경호처 간부들에게 뭐 총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미 김건희 여사도 총기, 저 얘기는 뭡니까? 총을 왜 갖고 다니기만 하느냐, 그런 거 막으라는데 사실상 총기를 보도가 맞다면 총기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시를 왜 민간인인 아니 김건희 그러니까 씨가 하죠? 두 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 저는 이런 과정들 보면 김건희가 이번 12.3 계엄에 네. 저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어쩌면은 윤석열 뒤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심을 짙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기억하시지만은 계엄 전날
국가정보원장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이건 보통의 대통령 부인들, 우리가 아는 영부인들은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 체포된 직후에는 경호원들을 질책을 하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어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김건희 어가 맞습니다. 네. 우리가 들었던 수거, 척결, 처단,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호처는 경호를 하는 방어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총 가지고 뭐 하냐? 결국은 이 공권력의 사유와 끝에 가서 우리가 마치 남미에 죄송합니다. 남미 마피아 집단의 수계 같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했고 그 언어의 일관성이 네. 수리남에 나오는 황정민 씨 이상 아닙니까? 이 마약 특검 오늘 상설 특검 우리가 통과시켰지만 그때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이었습니다. 지금의 네. 검찰총장. 네, 이 네. 모든 것 뒤에 사실은 김건희 어가 도사리고 있고 총을 김건희요. 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그때 당시 체포 당시에 흘러나왔던 말은 결국 어쩌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의 명령이었을 수도 있다. 이미 사적인 지배체제가 공적인 권력 체계를 넘어서 있는 상태가 지금 대통령실이고 관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네. 같아요.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미 보도 보면은 윤석열 네. 체포 전에 총을 쏠 수 없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김성훈이 지금 경호처 차장이고 실세죠.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까지 했다는 네. 경호처 관계 진술이 있는데 저는 이미 윤석열보다도 더 김건희가 모든 거를 조정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부인이 경호처 관계자들한테 가서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보수 언론을 겨냥해가지고 네네. 패간의 목숨 걸었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마찬가지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도 계엄 이후였는데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쏘고 그냥 뭐 사리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쏘고 나도 그냥 죽고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이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혹독한 수사 언론들의 이 사냥을 당하냐 하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정치인 중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혹독한 검증의 벽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투표라는 것 과정을 통해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의회가 견제를 하긴 하지만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검증의 단계에서 비껴나가 있던 김건희라는 자가 지금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경호처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야, 그 총 갖고 있으면 쏴.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오는 공무원인데 네. 니들은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제가 경호처에 이 고위 간부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특히 이 경호를 하는 사람들은 20년, 30년 동안 딱 하나만 배운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지켜라. 네. 거기에 왜를 달지 마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은 경호에서는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아, 지키려면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뭐라도 하라고 그냥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저런 말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기관단총 꺼내서 걸잖아요. 네네네. 쏘진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쏘진 않았습니다만 저런 광기의 상황에서는 네. 자칫 작은 잘못으로도 큰 문제가 촉발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윤석열도 아니고 김건희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그 수하였다는 사실이 네. 그리고 그 수하인 김성훈이 이제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것이 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김성훈 차장하고 이제 이광우 본부장이 내일이네요. 영장 맞습니다. 실질심사가 실질심사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열리는 것 같네요. 10시 30분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근데 이게 보면은 그 1월에 있었던 윤석열 2차 체포 당시에도 맞습니다. 뭐 총으로 막아라. 또는 총이 안 되면 뭐 칼이라도 써라. 뭐 이런 휴대해서 얘기들이 있었지 무조건 않습니까? 막아라. 네, 네.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네. 쏠 수는 없나 이런 말들이 네. 오늘 나온 말과 굉장히 상통합니다. 네네네. 이게 보면 대통령 경호처내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던 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 SNS 메신저 내용도 보니까 어제 MBC 보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SBS에서 나왔네요. 맞습니다. 네, 요거 한번 VCR 준비돼 있나요? 이들은 당시 SNS 메신저를 통해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했을 때 차벽을 세우는 방법 등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본부장은 김 차장에게 공수처 검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관저에 오면 다 때려 잡아야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관저에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해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한 이 대화 내용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챗GPT에 계엄과 국회 예산 등을 검색한 사실도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AI를 쓰긴 쓰네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보면은 이 검찰이 네. 저는 그 김성훈하고 이광우 영장을 3번, 2번 반려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영장을 고검에서도 이제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장이 반려되고 하는 그 상당히 꽤 긴 기간 동안에 네.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가지고 옳은 말을 했던 그 간부에 대해서는 지금 보복 징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왜 검찰이 심우정 검찰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영장을 반려하면서까지 저들을 봐주려고 했는가? 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아폰 기록이랄지 내역 이런 것들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두 번째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챗GPT의 계엄을 검색하는데 저게 계엄 선포 한 2시간, 3시간 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경호처에 있는 저 간부들은 계엄 선포를 다 알았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또 검색하는 것도 웃기긴 해요. 저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챗GPT에 물어보고 했는데 이건 이미 저들은 이 12.3 내란 계엄에 깊숙이 들어간 네. 내란 공범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봐야 내란이 됩니다. 종식이 네.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12월 3일에 1차 계엄과 내란이 있었다면 저는 이 사건은 2차 내란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침탈한 게 1차 내란 12월 3일이었다면 이건 네. 체포라는 영장 그리고 법의 지엄함을 위배하고 자기만 지키기 위해 네. 바깥에 있는 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공권력과 네. 그리고 시민을 향해 총을 발포하려 했던 2차 내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1차가 없어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요. 왜 내란이 연속이냐? 이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적법한 법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는 사람이 바로 경호 3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경호 3부장은 지금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해임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수계를 결국 합법적인 척 가장한 법률 해킹으로 통해서 탈옥을 성공한 윤석열이 나와버리자마자 그때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네. 옆에서 위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결과가 바로 이 경호 3부장에 대한 해임 의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지속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그 이 내용 중에서 아까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챗 GPT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계엄, 국회 해산 이런 걸 검색했다면은 경호처도 깊숙이 개입돼 있을 그러네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 공범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 네. 전체 직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원내 지금 어느 분이 원내에 계시죠? 강유정 의원님께서 원내에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 끝나고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헌재 앞으로 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